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봄비가 내리는 오후, 문 씨는 첫째 며느리 민지 씨의 연락으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냅니다. 현우 도련님, 동서들분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 남자친구가 현우 도련님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예비 며느리 지연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이트 사진들, 그리고 은밀한 만남의 증거들까지. 작년 12월까지예요. 도련님이랑 만나기 시작했다던 시기와 겹쳐요. 제가 SNS에서 봤어요. 작년까지도 그 사람이랑 만났더라고요. 제가 캡처해뒀는데 이걸 현우 도련님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문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문 씨 할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의 오후, 아파트 전체가 새하얀 벚꽃으로 뒤덮인 날입니다. 68세 문현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둘째 아들 현우의 예비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32살의 예비 며느리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연구원이라 경력이 중요해서요. 문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3년 전 첫째 며느리와 똑같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스칩니다. 일하는 건 좋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 아이는 누가 돌봐주려나? 그건 제 친정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문 씨의 손이 무의식 중에 떨립니다. 첫째 며느리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아침부터 시간을 조절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연아, 차라리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누가 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여보, 옷 갈아입어요. 지연이 부모님이랑 첫 상견례 시간 다 돼가요. 남편의 말에 문 씨는 조용히 일어섭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봄빛 원피스를 꺼내 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번에는 꼭 달라져야 해. 첫 상견례를 앞둔 오후, 문 씨의 가슴 한켠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 VIP룸입니다. 문 씨는 예비 며느리 가족을 기다리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냅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늦었죠? 죄송합니다. 당차고 세련된 모습의 예비 며느리 지연 씨, 부모님과 함께 들어옵니다. 지연 씨 어머니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든 채 살짝 굽은 허리를 펴며 앉습니다. 지연 씨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우리 딸이 평소에도 현우 얘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 씨의 눈은 지연 어머니의 행동에 고정됩니다. 저희 지연이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문 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식탁 밑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첫째 아들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지연이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문 씨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제가 아이를 봐줄 수도. 아, 어머니, 저는 친정엄마가 봐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자릅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단호함을 문 씨는 놓치지 않습니다. 신혼집도 저희가 절반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신 위치나 인테리어는 지연이가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연 어머니의 말에 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첫째 며느리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저희 아들도 워낙 바빠서 주말 부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 씨 남편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지연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연이가 외로워할 텐데. 시사는 끝나가지만 문 씨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갑니다. 예비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 든든한 경제력을 가진 친정. 모든 것이 첫째 며느리와의 상황과 겹쳐집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한번 해요.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문 씨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당신의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첫 만남이 끝나고 문 씨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들려오는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의 대화가 문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랑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문 씨는 흐르는 물소리에 눈물을 감춥니다. 첫째, 며느리와의 갈등이 반복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틀 뒤 카페에서 첫째 며느리 민지가 문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봄비가 내리는 오후, 문 씨는 첫째 며느리 민지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민지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냅니다. 마주 앉은 민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 씨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된 마음을 달랩니다. 둘째 옳게 될 분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 남자친구가 현우 도련님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커피잔을 잡은 문 씨의 손이 떨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첫째 며느리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예비 며느리 지연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이트 사진들, 그리고 은밀한 만남의 증거들까지. 문 씨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메리카노 잔을 매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작년 12월까지예요. 도련님이랑 만나기 시작했다던 시기와 겹쳐요. 제가 SNS에서 봤어요. 작년까지도 그 사람이랑 만났더라고요. 제가 캡처해뒀는데 이걸 현우 도련님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문 씨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둘째 아들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잠시만, 이건 내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둘째 예비 며느리 지연 씨가 걸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웨딩드레스 카탈로그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언니도 계셨네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합석합니다. 민지와 문 씨는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머니, 웨딩홀 알아보고 왔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는데. 지연이 카탈로그를 펼치려는 순간 민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화면 속에는 지연의 과거 연애 사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순간 카페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이거, 언니가 저 뒷조사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제 과거를 캐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겠다는 거예요? 민지도 지지 않고 맞섭니다. 예비 시동생 약혼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잘못인가요? 문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둘 다 진정하고. 어머니도 이미 다 보셨잖아요? 그럼 현우 오빠한테도 말씀하실 건가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눈물인지 연기인지 문 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선택은 어머니 몫이에요. 지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카페 문이 요란하게 닫히고 민지도 한숨을 쉬며 일어섭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문 씨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카페의 창밖으로 흐르는 봄비가 문 씨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듯 쓸쓸하게 내립니다. 카페를 나온 문 씨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둘째 아들 현우입니다. 어머니, 지연 씨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하네요. 문 씨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지만 몸은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입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문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립니다. 지연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어머니, 제가 모두 현우 오빠한테 말했어요. 전 남자친구 얘기도. 그리고 첫째 올케가 저를 조사했단 것도요. 문 씨는 메시지를 읽다가 휴대폰을 가슴에 붙잡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엔 첫째 며느리 민지입니다. 어머니, 지연 씨가 모든 걸 현우 씨한테 말했대요. 근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문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습니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문 씨는 아들을 안으려 하지만 현우가 한 발 물러섭니다. 지연이가 그 자식이랑 지금도 연락한대요.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에도. 빗방울이 현우의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형수님은 왜 이러셨어요? 지연 씨 SNS를 캐고 이제 지연 씨 부모님도 우리 집안을 의심하신대요. 문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새벽 2시, 남편 철수가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는 문 씨를 발견합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첫째 며느리와의 관계도 힘든데 이제 둘째 아들마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지연의 어머니입니다. 현우 어머니, 우리 이러지 맙시다. 애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문 씨의 흐느낌이 퍼집니다. 창밖에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립니다. 이틀 후 아침부터 문 씨의 집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거실 소파에는 첫째 아들 내외와 둘째 현우가 각각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 잔들만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간간히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봄비가 이제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 이렇게 됐어요.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릅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이력서가 들려 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립니다. 첫째 아들은 아내와 동생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받은 협박 문자들이에요. 첫째 며느님이 보낸 거더군요.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 민지가 익명으로 지연을 괴롭혔던 모든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 씨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요. 우리 지연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천둥이 더욱 크게 울립니다. 첫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민지는 대답 대신 오열을 터뜨립니다. 현우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지연 씨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봉투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결혼을 망설였던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집안하고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씨가 쓰러집니다. 119 사이렌 소리가 폭우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립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문 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증세라고 합니다. 중환자실 앞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침묵합니다. 붉은 주의등만이 깜빡이며 정막을 깨뜨립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민지의 작은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립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후입니다. 병원 중환자실 문 씨가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복도 벤치에는 첫째 아들 부부와 현우가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를 기다립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지연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다이어리가 들려 있습니다. 현우 오빠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들고 온 다이어리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연이를 이용해서 김현우의 가족을 망가뜨리면 약속대로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백 회장의 제안.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가 보낸 협박 문자는 모두 이 남자가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중환자실의 심박수 모니터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의료진이 달려들고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문 씨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분이 지나고 기적처럼 문 씨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의 첫마디는 뜻밖입니다. 지연아, 미안하구나. 병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지연은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백 회장의 음모, 전 남자친구의 협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시간들까지. 저도 어머니께 이런 상처를 드릴까봐 그래서 결혼 미루자고 했던 거예요.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립니다. 문 씨의 병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네. 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민지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창가에 걸린 무지개처럼 깨어질 뻔했던 가족의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실 밖 경찰은 백 회장과 그의 일당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결혼할까, 현우 오빠? 지연의 말에 현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문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 달 후, 문 씨의 집거실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연이 직접 만든 약식이 놓여 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계피향이 퍼집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예식장 알아본 곳이 있어요. 어머니, 댁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지연의 말에 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백 회장 사건 이후 지연의 부모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예식장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한켠에서는 민지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준 기사가 떠 있습니다. 재벌 3세의 위장 결혼 시도, 선량한 가정 노린 충격적 음모. 어머니, 이제 제가 매일 와서 반찬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문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동안 며느리들과 거리를 두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첫째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퇴원. 한 달 되신 날이에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멀리서 귀가하는 새들의 지저김이 들립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임신 확인서입니다. 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예비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셋이서 자주 찾아뵐게요. 민지도 옆에서 지연의 손을 잡아줍니다. 한때는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고마워. 문 씨의 짧은 한마디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는 제안에 모두가 밝게 웃으며 모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깊어가는 봄밤, 작은 거실에는 행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3개월 후 단풍이 물든 가을 아침입니다. 문 씨의 집 거실은 분주합니다. 오늘은 현우와 지연의 결혼식 날입니다. 어머니, 제가 입고 나온 한복 어때요? 지연이 수줍게 한복을 보여줍니다. 문 씨가 며느리를 위해 직접 골라준 연보라빛 한복입니다. 임신 3개월 차의 배를 감싸 안은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예식장 대기실에서는 민지가 지연의 머리를 매만져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언니, 저 긴장돼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어머니가 계시잖아. 문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식장 정원에는 단풍잎이 흩날리고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백 회장 사건 이후 지연의 부모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직접 문 씨의 집을 찾아와 며칠 동안 준비한 패백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입장해야 할 시간이에요. 민지의 말에 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결혼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하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연이 문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입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에서 문 씨는 새 며느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된 거야.
연회장에서는 축하 파티가 한창입니다. 첫째 부부의 아이가 신랑 신부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하객들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문 씨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첫째 며느리가 준비한 따뜻한 국과 지연이 만든 밑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어머니 댁에서 김장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민지가 웃으며 거들어줍니다. 나도 같이 배울래. 어머니 김치가 최고인데.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입니다. 문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1년 후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입니다. 문 씨의 집 마당에는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우 이제 걸음마 시작했어요. 지연이 아기를 안고 문 씨 앞으로 다가옵니다. 통통한 볼을 가진 지우가 서툰 걸음으로 할머니를 향해 걸어갑니다. 첫째 며느리 민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문 씨는 손주를 안아들며 미소 짓습니다. 한때의 오해와 갈등이 이제는 더 깊은 신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당의 벚꽃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립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